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주에 이제 3, 4월 종강하고 이제 5, 6월 개강인데 기출문제 분석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5월부터는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될 텐데요. 5, 6월의 핵심은 꼭 풀어야 되는 문제, 서술형 문제, 그러니까 서술형 시험 문제 80제라고 하는 것이 5, 6월에는 가장 핵심이고, 여기에 이제 플러스 기출 분석인데요. 기출 분석은 좀 난이도 있는, 그러니까 3, 4월 달에는 기초였다면 요거는 이제 기초적인 내용이었다면 5, 6월 달에 이제 난이도가 있는 거. 요걸 이렇게 풀 겁니다. 논술 문제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풀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우선, 수업은, 첫 번째 아침에 기출부터 먼저 할 거예요. 그래야 이론 정리가 되니까. 기출 분석하고, 설명하면서, 이것이 이제 이론 정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특히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공부를 하거나 시험에 나올 만한 학습 주제를 제가 늘 확산시켜 주죠. 주제가 확산된 걸 기초로 이것을 기초로 80제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문제를 풀 텐데, 요게 끝나면 두 번째 80제에 대해서 제가 기본적으로 설명을 해줄 겁니다. 로인 필터가 어떻게 되고, 아이스는 어떻게 되고 쭉 설명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설명을 듣고, 내용 정리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문제를 풀 거예요. 오늘은 11문제예요. 오늘은, 80제니까, 8주 곱하기 10문제씩 하면 80제인데, 매주 영역마다 조금씩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문제 수가. 어떤 주는 좀 많고, 어떤 주는 좀 적고, 이렇게 될 것 같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오늘은 기입형이 2문제, 나머지 이제 서술형 해서 이제 11문제까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양화 부분이라든가 전통화 부분에서는 단순하게 암기하는 거, 그런 거는 기입형 개수가 한 4문제 정도로 늘어나거나, 이렇게 좀 융통성 있게 진행하면서 서술형에 필요한 거는 좀 많이 넣고 이렇게 해나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총 11문제라서 오늘은 요거를 11문제니까 결국은 B형 스타일이더라고요. 기입형 2개, 그 다음에 끝나는 문제가 11번. 그러니까 B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오늘은 B형 스타일이 돼버렸는데, 우리가 B형을 1시간 반에 보잖아요. 근데 여기서까지 1시간 반 굳이 보낼 거 없고, 설명도 들었고, 공부 못하면 못 쓰고 이러는 거니까, 그냥 1시간 정도, 문제를 풀 겁니다. 1시간 정도. 이렇게 되면, 요 1시간 동안에는 저는, 일단 처음에는 좀 여러분들이 푸는 걸 보고 돌아다니고, 소곤소곤 첨삭도 좀 해줄 거고요. 그리고 중간부터, 그러니까 한 30분부터는 연구실에 있을 테니까, 본인들이 개별 상담을 하고 싶으면, 이제 조용히 들고 연구실로 오면 돼요. 문 다 열어놓을 겁니다. 뭐 똑똑할 것도 없어요. 문 다 열려 있어요. 그 연구실로 오셔서 상담하고 첨삭받고 이렇게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4문제 다시 이거에 대한 정답 보기. 이렇게 해서 하루 수업이 끝날 거예요. 그래서 예년도하고는 다르게 여러분들은 80개 문제를 풀고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80개 문제는 7월, 8월, 9월, 10월, 11월에 안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 남들보다 더 많이 80개를 먼저 공부하고 많이 선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풀고 설명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오늘은 이제 그 미교론이거든요. 그 미교론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해결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조금씩 자신감도 좀 얻어가고 그렇게 진행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7월, 8월 요때는 영역별 문풀이인데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실제 시험이 1교시가 이게 교육학이고 그 다음에 2교시가 A형 전공이고 3교시가 B형 전공인데 전공할 때가 보통 한 10시 반쯤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게 한 10시 30분쯤 되니까 우리가 이제 7, 8월 영역별 문제풀이 요때는 시험은 10시부터 이렇게 보는 걸로 하고 그럼 요 앞에 뭐 할 거냐 09시부터 09시 50분까지 아침 특강 할 겁니다. 아침 특강을 그런데 그날 문제를 풀게 되는 그 문제 주제에 대해서 아침 특강을 할 거예요. 여러 가지 장점이 좀 있죠. 일단 아침부터 내용 정리를 하고 그 내용 정리한 것이 기특하다. 안 부러졌어요. 아주 좋아. 얘는 좀 보관해 주세요. 아침 특강한 내용을 가지고 문제풀이가 나오고 그걸 또 재복습하고 문제 풀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냥 9시부터 여러분들이 지금 스터디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차라리 그 시간을 공개적으로 좀 알차게 쓰자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7월부터는 9시부터 수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때 그날 해당하는 그 영역을 정리해 드릴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10시부터 문제 풀고 해설 가고 이렇게 할 거니까요. 이제 우리의 전쟁은 오늘부터 시작이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무기가 장착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좀 재미있게 그리고 자신감을 갖고 그리고 복습 열심히 해나가시면 훨씬 남들보다는 좋은 그런 성적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일단 강의 안내는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런 강의들을 볼 때 개인 컴퓨터라든가 노트북 이렇게 보시는데 모바일로도 볼 수 있으니까 모바일 볼 수 있는 안내가 이렇게 우리 카페에 올라와 있어요. 친절하게. 그러니까 요걸 좀 보시고 다니면서 지하철 혹은 버스 하다못해 독서실 혹은 커피숍 여러 군데에서 여러분들이 좀 모바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고 저게 안 되면 저한테 반드시 얘기해 주세요. 저거는 여기 그룹하고 저하고의 약속이거든요. 제가 여기 소속은 되어 있지만 제가 이렇게 월급 받고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직원의 개념이 아니에요. 동등하게 1대1의 개념이라서 저랑 분명히 약속은 지켜야 돼. 그러니까 저게 만약에 안 된다, 조금이라도 불편하다 그러면 저한테 반드시 얘기해 주시고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권리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런 거는 볼 수 있어야 되고 휴대폰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언제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물 여러 가지가 여러분들 편의와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고 협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약속한 바가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시고 요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지난주에 모의고사를 봤는데 잘 본 사람은 60점대 그 다음에 그 아래는 점수 계산 안 해서 몇 점인지는 아직 제가 못 들어봤어요.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디자인 공예 수업이 있어서 첨삭을 많이 안 했는지 아니면 정답이 다 이렇게 돼 있어서 첨삭을 안 받았는지 그냥 후딱 가버리시더라고요, 다들. 알아서 이렇게 첨삭을 스스로가 한 건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지난주 봤던 모의고사에 대해서 저랑 좀 의논할 거 있으면 좀 의논 좀 하시고 상담 받거나 혹은 공부 안내거나 이런 거 있으면 좀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점심 어디서 드세요? 밖에 다 나가서 드시나? 사서 와서 먹어요? 오늘 제가 교실에서 점심 먹으려고 하거든요. 책상 2개 붙여가지고 혹시 얹힐 것 같으면 할 수 없고 괜찮다. 오늘 면대면으로 이렇게 햄버거라도 먹어보자 하면 음식 사가지고 와서 저 뒤에서 먹으면서 이제 공부 얘기, 모의고사 얘기 이런 거, 수업 얘기, 힘들어요 이런 거 그런 얘기 또 좀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제가 좀 이렇게 귀 열고 좀 듣고 쉽게 낸다고 생각은 안 했어요. 모의고사를 그냥 동형으로 냈는데 여러분들은 쉬웠어요 혹은 어려웠어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눈높이에 좀 맞춰서 공부를 시키고
우리의 종착지, 목표치는 똑같아요. 여러분들 합격. 그걸 위해서 가는 과정이고 여정이니까 여러분들 의견도 좀 듣고 지금 5, 6월 달에 제일 여러분들 고민스러운 게 뭐냐 이런 것도 좀 듣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점심 때 같이 봐요. 좋아요. 이제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5월 첫째 주. 자, 프린트물 열어주시고요. 바바리 코트를 입고 오려고 그랬는데 덥네요. 그전에는 배가 나와서 양복을 겉으로 가렸고 지금은 주먹이 하나 들어가요. 바지가 자꾸 흘러내려. 혁띠가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 이거 더 이렇게 조일 수가 없는 상태야. 구멍을 뚫어야 돼. 이거 못으로. 참 아주 이상해졌어요. 자, 오늘 요게 이제 오늘 여러분들 프린트물 서술형 필수 80제 문풀 요게 가장 중요해서 빨간색 했고 일정은 이렇게 되는데 혹시나 그럴 일은 없지만 도중에 한 주가 빠져도 5월, 6월이 9주예요. 달수로는. 우리는 8주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상 없이 6월까지 다 끝날 거예요. 그냥 이상 없이 진행이 되면 6월 22일 날 끝나고 중간에 여러분들의 뭐 헬렐레 팔렐레 뭐 막 그냥 정신이 없거나 무슨 일이 있거나 뭐 국가 비상사태가 생기거나 뭐 노량진 지진이 나거나 그러면 한 주 빠질 거 아니에요. 그래도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 다음 주 잘 나오면 돼. 그래서 이제 6월까지 8주가 끝날 것 같고 그 다음에 1주부터 우리가 3월 달의 흐름을 이어받아서 오늘은 이제 미결혼, 교육과정, 교수법, 평가, 비평까지 하고 다음 주에 바로 서양입니다. 네. 다음 주에 바로 이제 서양화 조용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내려가서 쭉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이제 논술은 여기 이제 5월 이제 몇 차씩 오늘의 일주 그러면 2009학년도 1번 로엔펠트인데 얘가 2013학년 1번 문제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굳이 같은 걸 또 풀 필요가 없어서 2013년 1번을 해결하는데 어쨌든 얘가 1주, 얘는 3주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이렇게 좀 배정을 했고요. 요 배정을 맞춰서 보시면 되겠고 요즘 이제 논술이 없어져서 그냥 읽기 자료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머리 쓸 필요도 없고 쉽게 공부를 하는 거지 뭐. 그러나 쉽고 간단해. 그러나 핵심 설명은 제가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요게 이제 요 부분이 3, 4월 달에 풀었던 거. 그러니까 만약에 5, 6월 달에 처음 오신 분들은 요걸 우리가 3, 4월 달에 풀었어요. 요거를 그러니까 미리 집에 가서 좀 복습하실 때 이걸 좀 건드려 보시고 오늘 우리는 5, 6월 달에 요걸 풀 겁니다. 요거를. 근데 요게 이제 미결혼에 관련된 거니까 미결혼, 그 다음에 밑에 게 교육과정, 그 다음에 교수법, 요번에는 평가가 없고요. 비평 문제가 좀 있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혹시라도 3, 4월 달에 수업을 안 들었던 분 혹은 인터넷을 들었는데 좀 이렇게 복습이 안 됐던 분들은 요 내용을 참고해서 복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문제가 2006학년 3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출발해 볼까요? 웃을 준비 됐어요? 웃으면서 공부하자고. 쉽게. 설명은 꼼꼼하게 가르쳐 줄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은 쉽게 간단하고 핵심적인 것만 배우시면 돼. 다 폈나요? 모의고사 볼 때 저 초콜릿을 갖다 놨는데 하나씩 드셨어요? 드셨어요? 못 드셨어요? 어떤 남자, 어머, 내가 얘기하면 안 되지. 말 뱉어버렸네.
남자 선생님이 손이 소뚜껑 많은데 이거 자꾸 이렇게 가더라고. 그게 막 불안했어. 저렇게 다 먹으면 다른 분들 못 먹을 텐데 했는데 잠깐 사이에 없어져 버리대. 그 초콜릿이. 괜찮았어요? 달달한 거 먹으면서? 어차피 문제는 틀리고 기분이라도 좋자. 입이라도 달달하게. 문제 풀 때만 할 거니까요.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무리 아침에 인상 박박 써도 초콜릿 안 사놓을 거야. 그러니까 인상을 펴. 인상을 피워라. 그렇지. 좋아요. 3번 뭡니다. 로엔펠트 미술 표현 발달 단계 중 결정기. 자, 고개를 들고. 자, 대답해 보세요. 말로 로엔펠트 발달 단계 시작해 보세요. 어떻게 돼요? 나눠하기는 맞는데 고등학부터 대답이 다 달라. 어떻게 된 거야? 나눠하기 다음에 뭐요? 전도연기? 또래 집단기 특징이 어떻게 돼요? 장식성이 또래 집단기 연식 7에서 9. 갑자기 우리 학생들 없어져. 조용해졌어요. 선생님 또래 집단기 초등인데 우리가 해야 되나요? 라는 생각 버리셔야 돼요. 중등의 또래 집단기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결국은 여러분들은 또래 집단기, 의사실기, 결정기를 공부를 해야 된다는 뜻이야. 자, 그래서 결정기에 나타난 시각형과 촉각형의 표현 특징을 각각 2가지씩 쓰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뭐 이 정도는 말로 해도 될 것 같아. 그죠? 시각형은요? 안 되겠어. 하나씩 주고받을 겁니다. 요쪽 모듬 시각형, 요쪽 모듬 객각형. 하나씩, 저 촉각형. 하나씩 얘기할 거예요. 여기 시각형. 누군가 크게 한번 확 소리 질러 보세요. 원근법 표현. 원근법. 여기가 지금 시각형이야. 여기 원근법. 촉각형. 그럼 이거 뭐라고 반대로 써야지. 어떻게 해야 돼요? 요 말이 맞았는데, 요 말은 즉 객관적이라는 거지, 그치? 객관적 표현이고 공간 처리가 원근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말을 만들면 서술형. 이해돼요? 다시 한번. 대상에 대한 객관적 시각이야. 특히 공간 처리는 원근법을 사용을 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는 그렇지, 이제 말이 풀리잖아. 주관적이지. 공간 처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지. 가치에 따라서나 무슨 가치? 자기 경험에 따라 표현한다. 이렇게. 그럼 이제 문장이 하나 되는 거죠. 시험은 항상 이렇게 좌우 대비해서 나와요. 공부도 이렇게 쓰시면 돼요.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딱 논리적으로 명료하게. 그럴수록 훨씬 유리해. 틀리지 않고. 그렇지? 그렇다면 이제 비례 치수도 역시 객관적 비례와 치수를 강조한다. 그죠? 여기는 주관적 정서나 경험에 기초한 비례와 치수를 작용한다. 주관적 경험, 정서, 가치에 맞는 비례와 치수를 사용한다. 그러는 거지. 로엔펠트가 직접 연구를 해서 사진을 찍어서 그 책에 올렸어요. 어떤 사진? 장애 소녀가 소녀에게
기도하는 사람을 만들어봐 라고 찰흙을 줬더니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 찰흙으로 만든. 그렇죠. 손만 이따스만하게 찰흙으로 만든 거야. 사람은 얼굴, 몸은 작게 하고. 그러니까 주관적 경험과 정서에 따르는 비례와 치수가 되는 거지. 주관적. 여기까지 이해가죠? 요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요건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요만큼만 풀어도. 자, 지금 2006학년도 3번 문제를 풀고 정답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느낀 점, 깨달은 점. 서술할 때 문장도 그냥 막 나오는 게 아니라 요런 차례로. 그 다음에 주제는 항상 좌우 대비를 시켜서. 그럴 때 자기 문장이 완결해져요. 여러분들의 시험은 서술형 시험이야. 이거 유념하셔야 돼요. 됐나요? 요것만 잘 깨달으면 오늘 아침에 보람이 있는 거지. 이것만으로도. 그럼 나머지도 다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배우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 이미 알아. 자, 대답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펄드만하고 비교하게 되면 당연히 게이건이나 앤더슨. 그렇지?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앤더슨이나 게이건 같은, 특히 앤더슨 같은 경우 펄드만과 차이점이 뭘까요? 개인적 반응인 거지. 그럼 이제 그 앞에다가 작품 감상할 때, 그치? 펄드만은 객관적 반응, 앤더슨은 주관적 반응, 개인적 반응,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객관적 반응일 경우는 객관적인 작품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해. 그러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과학적으로 반응한다 하는 거고. 앤더슨 혹은 게이건, 특히 앤더슨 같은 경우는 주관적, 개인적 정서나 감정, 반응을 반영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야 다. 요런 공부를 어려울 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안 하는 사람과 실력 차이가 확 벌어져. 요거라고 요거. 꼭 그렇게 해보세요. 좋아요. 그 다음에 2009학년도 1번 문제네. 그지? 화면 이렇게밖에 안 되나? 오케이. 자, 보이죠? 2009학년도 1번. 자, 미술교육 평가에 관련된 거예요, 평가. 그러면 평가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할 것이 첫 번째는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거. 평가를 정리하는 게 우선순위이고요. 두 번째는 미교론 학자의 평가를 정리하는 게 맞겠죠. 자, 관점 중에서 옳은 것이에요, 지금. 거기서 모두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로엔펠드는 창의적인 작품을 평가한다는 것은 어린이의 관심을 창조하는 과정으로부터 최종 결과로 돌리기 때문에 해로운 것이라고 하였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요건 정답.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거. 봐봐. 2009년도부터 2009학년도 2013학년도 요게 전부 다 선택형이에요. 선택형은 문장에 OX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러면 O는 좋아. 뭔 말인지 알겠어. X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나요?
그냥 소설? 그냥 수필을 만든다? 그렇지 않고 가장 핵심이 되는 걸 기준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따라서 잘못된 문장에서 가장 핵심을 뒤집어서 공부하면 그 문장이 곧 여러분들 서술형에 쓸 답이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선택형 문제 푸는 공부 방법이나 요령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5, 6월 달에 공부하면서 혹은 지나간 3, 4월 달 걸 다시 꺼내서 복습할 때 선택형 문제를 복습할 때는 동그라미, 맞는 문장도 공부해야 되지만 X, 잘못된 문장에서 이 문장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 핵심 어떻게 뒤집어놨나를 고민하는 공부도 굉장히 유효한 공부가 됩니다. 그 필요한 공부가 돼요. 일단 얘는 맞아요.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공부해야 될 거. 어린이의 관심을 창조하는 과정으로부터 결과로 돌린다. 해로운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아야 아니면 해로운 거야. 그러면 하지 말란 말은 아니지. 할 수도 있다. 학교 교육이기 때문에. 그럼 로엔펠트가 학교 교육이라서 할 수 없이 하게 될 경우 꼭 해야 된다면 무슨 평가를 해야 되느냐? 서술형 평가이고 과정이 나타나는 평가인데 자기평가로 하라. 교사 개입은 금하고. 로엔펠트 평가관을 서술할 것,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여기부터 쓰시면 돼요. 여기까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시험 문제에 로엔펠 아이스너에 대비되는 로엔펠트의 평가관을 서술할 것이라고 나오면 어떻게 하시면 된다? 평가한다는 것은 어린이의 관심을 창조하는 과정으로부터 최종 결과로 돌리기 때문에 해로운 것이다. 이게 정답이에요. 완벽한 문장이야. 여기부터 써도 되고. 요런 문장을 자기가 이렇게 따서 자기 서술형 노트나 단어장 혹은 공부 자료에다가 옮겨놓는 거지. 그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다음 두 번째 갑니다. 애플랜드는 프로세스 폴리오를 통해서, 애플랜드가 창작 과정의 다양한 영역을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최종 작품의 종합적인 학습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애플랜드는 프로세스 폴리오 평가가 아니죠. 프로세스 폴리오 평가는 누구? 가드너죠. 애플랜드는 레티스 모형. 애플랜드는 레티스 모형. 그럼 레티스 모형이 뭔지는 아시죠? 격자형이야, 격자형. 이렇게 격자형으로 서술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사가. 항목에 따라서. 무슨 항목, 무슨 항목, 무슨 항목, 무슨 항목에 대해서, 서술하는 거. 길동이는 조육유사 원리를 잘 사용했다, 이렇게. 제로와 연구는 준비가 미비하다, 이런 거. 좀 이렇게 아주 서술형으로. 다음, 가드너는 교육평가에 있어서 감시관, 교육비평, 가드너도 감시관이라는 말을 사용하긴 해요. 그런데 감시관과 교육비평 요 두 단어가 같이 들어가면 가드너가 아니라 아이스너. 특히 질적 연구 방법.
영교육 과정하고 잠재적 교육 과정. 그래서 질적 연구 방법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거. 학습 목표는 3가지 종류가 있어요. 학습 목표는 3종류가 있어. 첫 번째가 행동 목표. 이거 여러분들 쓸 필요 없어. 기본서에 있어요. 행동 목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야 돼 라고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수업이 시작된과 동시에 끝나면 요만큼 해야 돼. 너희들은 수업이 끝날 때까지 8절째 스케치북에 정물 2개 그려야 돼. 이렇게. 근데 그런 거 애들이 말을 안 듣잖아. 그러니까 잘 타일러야지. 그래서 타일러예요. 행동 목표. 두 번째, 문제 해결 목표. 학습 목표는 있는데 학습 목표를 시행하다 보니 문제가 생겼어. 탐색 활동하면서. 그 문제를 혼자 할 수는 없죠. 둘이 해야지, 둘 이상이. 그래서 둘이에요. 문제 해결 목표. 세 번째, 표현적 결과 목표. 학습 목표를 설정했는데 학습 목표하고 다르게 수업 도중에 전혀 예상치 못한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더 좋은 결과 냈어요. 그래 진짜 어디 봐 눈으로 보자. 아이스너. 요거 이제 시험에 나와요. 요거 외우셔야 돼. 이거 기본서에도 있고요. 표현적 결과 목표. 됐나요? 자, 마지막 거. 펠르마우는 미적 발달은 자연스러운 성숙의 결과이므로 미술교육에서 평가를 배제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맞을까 틀릴까? 일단 펄드먼은 어느 교육과정에 속하는 사람? 펄드먼은 DBA에 속해. DBA에 속해요. 이해중심 교육과정. 그러면 이해중심 교육과정에서는 자, 이해중심 교육과정에서는 1번 교육과정은 필요하다. 2번 미술은 수단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이다. 애들 성숙은 자연이지 않고 외부에서 내부로 교사 중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내부로. 따라서 네 번째, 평가는 필요하다. 교육과정은 어떻게 된다? 필요하다. 그런데 이 교육과정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이고 단계적인 교육과정이어야 된다는 거지. 특히 나선형 교육과정. 미술교과란 수단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이다. 성숙은 자연적이지 않고 외부에서 내부로 주어지는 교사 중심의 성숙이 필요하다. 평가는 따라서 당연히 평가는 필요하다. 자, 그럼 문장 보자. 미적 발달은 자연스러운 성숙의 결과. 어머, 문장 어머가 비슷해지지. 그래서 선택형은 오답을 만들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거 뒤집어 놓는다니까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미적 발달은 자연스러운 성숙의 결과이므로 미술교에서 평가를 배제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디 사람일까? 창의성. 자, 그럼 창의성 중심 미술교육과정 해당하는 학자 누구예요? 듀이, 치제, 리드, 로엔펠드, 그 다음에 나타리 콜, 빅터, 다미코. 자, 이들 묶어서 이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성숙에 대한 입장을 서술하셔. 그러면 이걸 읽으면 돼요. 이걸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것이다. 따라서 평가는 배제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돼요? 어려워, 쉬워? 다시 한번 볼까? 창의성 중심 미술교육 학자 다 불러볼까요? 듀이, 치제, 리드, 로엔펠드, 빅터, 다미코, 나타리, 콜. 그 외에 학자들이 있지만 우선 대표주자 6명. 뭐 루이스 패슨쇼부터 해가지고 뭐 몇 명이 더 있는데, 예, 그런 경우는 좀 더 심화가 아니라 심하니까 일단 6명. 자, 이들을 묶어서 이들의 공통적인 학습에서의 성숙과 평가관을 서술할 것이라고 문제가 나오면 어떤 문장을 쓰면 돼요? 이 문장. 미적 발달은 자연 성숙의 결과이다. 따라서 미술교육 평가는 배제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좋아요. 자, 그럼 이왕 이제 이렇게 나온 김에 미술교육에서 학자 지금 나온 것처럼 창의성에서는 평가 모두 배제. 그 다음에 이제 우선순위 없이 막 불러볼까? 애플랜드는 레티스, 가드너는 프로세스 폴리오. 그죠? 그 다음에 아이스너는 무슨 평가? 질적 평가, 교육 비평. 그래서 교육 비평에 관련된 평가. 또 학자들도 평가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 윌슨도 있어요. 하우스만도 있고요. 이 정도는 정리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나와 있는 교육과정 그대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좀 여기 있는 애들은 좀 하는 게 좋겠고. 좋아요. 요만큼. 다른 문제 볼게요. 6번 문제. 기계산 아트 프로펠 모델에 따라서 창작, 지각, 반성, 통합된 표현 수업을 하고자 한다. 다음 가다에 초점을 둔 교수 전략. 거기서 고르는 것을 기억. 교사는 현주가 움직임을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과제에서 운동선수들의 사진을 모아서 관찰하거나 사진의 다양한 포즈를 취해보는 등의 방법을 활용하도록 지도했다. 이거는 지각이에요. 그러니까 뭘 관찰하는 거, 뭘 취해보는 거, 따라해보는 거, 뭐 살펴보는 거, 그런 거. 교사는 현주가 화면 구성과 색채 표현에 대해서
어려워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작업 일지를 적도록 해놓은 거야. 그 다음에 현주가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는 거. 반성이죠. 그럼 나머지 다 해결됐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트 프로펠이 2009학년도 6번이 아트 프로펠이잖아요, 지금. 이게 이제 구성주의 학습이기 때문에 요거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것들 맞아요. 일단 월취 대화학습 글씨 잘 보여요? 좀 너무 휘갈리게 썼나? 초수체로 보이는 건 아니죠? 러거프의 도제학습 그 다음에 레지오 에밀리아 등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프로젝트 학습 레지오 에밀리아는 이제 유초등 쪽의 학습인데 그거 아니어도 그냥 프로젝트는 여러 군데 쓰니까 말라구치의 소집단 프로젝트라든가 알라구치 혹은 뭐 레지오 에밀리아 프로젝트 학습 그 다음에 R2D2 그 다음에 STL 이거 기본서에 다 있어요. 요거 꼭 정리하셔야 돼요. 특징 정리하시고 단계가 나오면 단계는 반드시 정리하셔야 돼요. 다음 15번이네. 너무 빨라요? 괜찮지? 이스 너 이렇게 이제 하면 웃어주는 분은 복 받을 거야. 네, 서서히 빠져드는 거지. 나의 매력에 빠져드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 싫으면 아침 먹고 오지 마세요. 자, 갑니다. 아이스너가 제시한 미술 비평 6가지 측면, 박물관 미술교에 적용한 내용. 여긴 간단하지 뭐. 아이스너가 제시했던 거 6가지 뭐예요? 경험, 형식, 그 다음에 상징, 주제, 재료, 그 다음에 상황. 상황을 다른 말로 맥락. 이거지 뭐. 자, 기억번 경험적 맞아요. 안 읽어봐도 돼. 니은번 연역은 없는데? 이건 아웃이지 그러면. 연역적 접근이라고 해놓고 옆에 미술의 형식적 원리를 토대로 한글을 읽을 줄 아는지 모르는지 물어본 시험이에요 지금. 디귿번 상징적 접근 맞고요. 리을번 주제적 접근 맞고요. 미음번 심리 없는데 심리적. 그런데 전시물 제작한 당시 작가의 심리 상황 결국은 상황 맥락인 거죠.
비읍번 제로적 접근. 따라서 지금 틀린 거 니은, 디귿만 틀렸어요. 아, 니은, 미음이다. 어렵지 않죠, 이거? 이런 거 간단하게 이렇게 해보세요, 이런 것만. 이런 거. 2018년도 4번. 이거 뭐예요? 왜 반전됐어? 표가 그래도 하얀 글씨로 하셔야 돼요. 표를 외곽선 안 그려도 이러면 안 보여. 저 화면 봐봐. 보여요? 화면? 보여요? 미술교육 관련된 학자들의 주장과 업적으로 옳은 거. 지금 가운데 내비두고 양쪽만 보더라도 치잭은 맞아요, 틀려요? 치잭은 아동 표현의 발달 단계론 제시? 틀렸죠, 그죠? 응. 자, 문장부터 읽어볼까? 아동이 외부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발전할 수 있는 존재라면 아동의 창조적인 학습에 대해 자극은 필요 없다고 하면서 예술을 통한 교육을 주장하였다. 맞아요, 틀려요? 대답을 안 하네. 예술을 통한 교육, 예술을 통한 교육. 허버트 리드. 허버트 리드. 그 밑에 거 리드. 가운데 거 빼고 옆에 거만 읽어도 미술교육의 세 가지 기초 영역은 세 가지 기초 영역은 누구? 아이스너고요. 허버트 리드는 미술교육의 세 가지 측면이라고 해서 미술교육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어야 된다. 자기 표현 활동. 두 번째, 감상 활동. 세 번째, 관찰 활동. 자기 표현. 그 다음? 감상. 그 다음? 관찰. 쉬운 것부터 그렇게 관찰은 자연을 관찰하는 거예요. 자연 관찰. 감상. 성인 작품 감상하지 말 것. 자기 표현. 자유로운 자기 표현. 요거는 서술형의 문제 나왔고요. 자, 어쨌든 읽어보자. 미술교육의 목표는 미적 경험이므로 창조적인 조형활동이 우선되어야 하며 기술적인 훈련은 조형에 필요한 보조적 수단이라고 하였다. 내용이 틀렸어요. 그래서 다음 디귿번. 다음 페이지. 슈타이너 가운데 빼고 욕만 보더라도 슈타이너 포르멘 교사학습 방법 맞아요? 아니요. 맞죠? 맞아요. 포르멘 슈타이너 발도르프 학교 맞아요.
교육은 예술이어야 된다. 맞아요. 이거 포르멘, 스타이너가 얘기한 거예요. 교육, 예술, 요 단어 기억해 두시고. 아동의 감각 교육의 중요성과 수업의 예술적 형성, 형태나 색채의 본질 체험을 통한 미술교육 포르멘. 맞습니다. 요것과 함께 음악하고 같이 하면 오일 리듬이. 얘네들을 주기 집중으로의 에포크. 다음 루엔펠드 가운데 빼고 얘만 아동 회화의 8가지 표현 유형? 8가지 표현 유형? 루엔펠드는 표현 유형 뭐뭐 얘기했어요? 3가지. 시각형, 촉각형, 중간형. 그럼 8가지 얘기한 사람 누구? 리드지, 리드. 리드가 표현 유형을 8가지 얘기했어요. 8가지. 여덟 가지까지 시험에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것까지 외우는 건 무리야. 권하고 싶진 않아. 근데 궁금하니까 얘기해보자. 옛날에 삼국지 아세요? 삼국지? 삼국지 아세요? 삼국지 누구누구 나와요? 유비, 관우, 장비, 조조. 장비는 어때요? 뚱뚱해요? 하긴 뭐 돼지고기 그렇게 좋아했대. 장비가. 관우는 수염이. 그거 어렵게 샀어요. 관우 상. 수염이 장난이 아니에요. 관우. 그렇죠? 유비가 잡혀서 구조를 해야 돼요. 누가 구조할지 상상해서 열거해보자. 일단 장비는 굉장히 감정이입적이죠. 그래서 충동이 심해가지고 못 구할 것 같아. 그러면 누구? 뭔가 수염이 율동적이고 이 촉감적인 관우가 좋지 않을까? 8가지예요. 이거 싫으면 알아서요. 싫으면 알아서요. 내용은 그 단어 그대로거든. 유기적인 건 굉장히 좀 자연적인 스타일. 구조적인 거는 뭔가 이렇게 좀 도식적인 스타일. 뭔가 형식적인 스타일. 상상은 뭔가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스타일. 열거는 굉장히 좀 지능이 뛰어난 지능적인 거. 너 나 좋으니? 너 나 싫으니? 왜 싫은데? 100가지만 얘기해봐. 100가지 열거를 해야 돼. 굉장히 지능적이잖아요. 열거. 혹시 그러신 분 안 계신가? 굉장히 지능적인 거. 그 다음에 장식적인 건 그야말로 이제 색채나 표면으로 이렇게 장식을 많이 하는 색채 중심이거나, 그죠? 그러니까 야수파처럼 색채를 많이 쓰거나 화면을 굉장히 장식적인 거. 감정이입은 그야말로 정서적이죠. 주관적이에요. 핑크색으로 갔다가 그냥 빨간색으로 갔다가 시커먼색으로 갔다가 그냥 막 굉장히 감정적이죠. 율동적인 거는 뭔가 이렇게 무아래처럼 그림의 형태, 패턴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애야.
패턴. 촉감적이거나 촉각적인 애는 뭔가 내적인 그림. 그러니까 단어랑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죠? 유기적인 애는 뭔가 형태가, 그림이 좀 자연적인 거. 뭔가 이렇게 좀 유기적이고, 동적이고, 이런 애. 구조적인 형은 그림이 어떻다는 거야? 그림 안에 도식이야. 나무는 어떻게 그려? 뭐 이렇게 그리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상상은 굉장히 바닷속 그림 같은 거, 이렇게, 뭐 그런 자기중심적이고 상상적인 거. 열거는 굉장히 지능적이어야 되니까 달리기 그리면 앞에 있는 애가 커야 되고, 거기 반드시 바통이 있어야 되고, 뭔가 이렇게 줄이 있어야 되는데 줄이 딱 일자로 있으면 다쳐요. 뭐 이런 거지. 흐느적거려야 되고, 그런 거예요. 굉장히 지능적인 거. 나열해야 되고, 막. 장식적인 형은 어떤 그림이라는 거야? 그림이 굉장히 장식적이라는 거야. 장식적이라는 뜻은 그림이 굉장히 색채가 화려하고, 막 그런 거. 감정이입형이라고 하는 건 그림이 어떻다는 거야? 그 그림에 자기 정서, 주관을 막 부어넣었다는 거. 율동형이라는 애는 어떤 그림이라는 거야? 뭔가 이렇게 좀 패턴이 있어요, 패턴. 애들 여자의 머리에 패턴을 그려주거나, 이해 가세요? 혹시라도 지금 뭐, 미술학원에 혹은 아동미술에 관여된, 혹은 뭐 방과후 수업이든, 혹은 뭐 학원이든 그림 그렇게 접하게 될 경우, 걔네들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 요런 유형이 있다고. 요런 유형. 촉각적인 애는 자기 정서를 반영해.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가족을 그려봐. 그러면 오른쪽 아이는 해를 이렇게 그려요. 왼손을 쓰는 애는 해를 여기다 그려요. 아빠를 그려봐. 그러면 아빠 잘 안 보이고 몸이 이렇게 돼 있고 발이 이래요. 아빠가 막 열심히 뛰어다니는 아빠. 엄마를 그려봐. 그럼 엄마가 머리가 뽀글뽀글 얼굴이 이렇게 돼 있으면 입술이 빨개. 화장을 많이 하는 엄마. 뭔가 이렇게 자기 감정적인 거야. 그게 촉각적인 애라고. 그 감정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죠. 어쨌든 이런 유형이 있어요. 유비가 잡혔어. 구조해야 돼. 누가 구조하기 좋을지 상상해서 열거해보자. 장비는 어때? 굉장히 감정적이야. 그래서 망할 것 같아, 걔는. 안 돼. 그러면 그 다음은 관우. 수염이 굉장히 율동적이고 촉각적이죠. 8가지 다 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찜찜하면 외워두는 게 좋으니까.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로엔펠트까지는 봤고요. 한번 읽어보자. 인간이 미술을 통해 세계를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은 미술의 독특한 공헌이며 미술은 시각 형태에 대한 미적 의식을 다룬 것을 하였다. 자, 이제 뭐 관우고 장비고 다 지우고 요 문장으로 돌아와서 다시 얘기해 보자고요. 선택형에서 오답을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든다? 가장 핵심적인 거를 뒤집어 놓는다. 그러면 루엔펠드 요 세 문장에서 핵심이 뭘까? 미술은 독특한 공헌이다. 이 말은 지금 로엔펠트가 할 말이 적정할까? 아니면 이해중심이거나 DBA이거나 아이서너 쪽이 적정할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인간이 미술을 통해 세계를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은 미술의 독특한 공헌이며 여기까지는 이해중심, DBA 꼭 필요한 말이에요. 본질주의적 측면.
자, 리을 해결됐죠? 미음. 박한 가운데 빼고 이쪽만 보자. 미술을 통한 창조성. 맞아요. 그래서 미술을 하나의 지식의 체계로 보고 미술 지도의 실제와 이론은 내밀하게 상호오존적이며 지도 과정은 교사와 학생 간에 살아있는 상호작용이라고 박하는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맞아요. 그래서 맞는 것이 슈테이너랑 박한. 됐나요? 그래요. 잠깐 쉬었다가 11학년도 가겠습니다.